주식의 신세계, 주식으로 경험하는 유토피아, 주토피아에 오신 여러분 환영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진행의 한시정입니다. 자, 주토피아에서 예측을 한 대로 오늘 시장은 그래도 좀 긍정적인 흐름이 나왔습니다. 시장이 크게 상승을 하지 못할 때에도 시크릿 종목들은 큰 상승을 보여줬는데요. 시장이 그래도 버텨주다 보니까 오늘도 종목들이 좀 상승을 해줬던 것 같습니다. 어쩜 이렇게 종목뿐만 아니라 시장까지도 정확하게 예측을 하시는지 놀라움을 감출 수가 없는데요. 일단 노란 톡방에 먼저 들어오셔서 어떤 이야기들이 오가고 있는지 눈으로 직접 확인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노란톡 입장하실 수 있는 방법 안내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화면에 나가고 있는 QR코드 스마트폰 카메라 갖다 대시기만 하면 바로 노란톡으로 들어오실 수 있는 입장 링크가 뜹니다. 터치하셔서 간단하게 입장 가능하고요. 또 이 방법도 잘 모르겠다 하시는 분들은 문자번호 샵 3989번으로 주토피아 이렇게 4글자 보내주시면 저희가 노란톡방 들어오실 수 있는 입장 링크를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노란톡에서는 이미 열성 팬분들이 생기고 있습니다. 저희가 굳이 이렇게 방송에서 자랑 아닌 자랑을 하지 않아도 여러분들이 알아서 수익 인증도 해주고 계시고요. 정말 하루하루가 즐겁다라고 찬사들이 쏟아지고 있는데요. 오늘은 또 특별 강의까지 준비를 해주셨다고 하니까 더욱더 기대가 됩니다. 여러분들도 함께 주토피아로 지금부터 떠나보시죠. 자, 오늘 시장 점검부터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코스피 시장 같은 경우에는 기관이 매수해줬고요. 외국인과 기관이 매도에 나서면서 제한된 상승을 보여줬습니다. 0.35% 상승하면서 2,728포인트를 기록을 했고요. 코스닥 시장 같은 경우에는 외국인이 매도를 했지만 개인과 기관의 매수세 들어오면서 0.08%의 강보합권으로 마쳤습니다. 자, 오늘 시장에서 살펴볼 이슈 2가지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첫 번째로 주토피아에서 요 며칠 계속해서 강조했었던 2차 전지 섹터, 오늘도 역시나 강한 흐름을 가져갔는데요. 2차 전지 섹터가 왜 강세를 보이고 있고 또 2차 전지 관련주가 아직 포트폴리오에 없다면 꼭 눈여겨봐야 될 종목은 어떤 것들이 있는지 여러분들의 궁금증 속 시원히 해결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두 번째 이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EU 국가들에 이어서 우리나라에서도 노후 원전의 수명을 연장할 것이다 라는 소식이 발표가 되면서 오늘 장중에 한신기계가 장중에 상한가를 터치를 하기도 했었습니다. 저희 히든 종목으로 공개가 되면서 보수적으로 잡아도 지금 200%에 가까운 수익률을 기록한 종목이기도 한데요. 한신기계를 뛰어넘은 그리고 이을 후발주는 어떤 것들이 있을지 저희가 이야기 나눠볼 테니까요. 꼭 채널 고정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오늘 방송 함께 해주실 저희 주토피아의 전문가님 소개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미 저희 홍수원 전문가님은 주식이 가장 쉬웠다라고 늘 이야기를 하고 계신 분입니다. 누적 수강생이 무려 100만 명을 돌파를 했고요. 증권사 출신 애널리스트로서 금투사 PB 경력을 가지고 계시고 또 1조 원대 트레이더 활동 경력, 실전 투자 대회 3회 연속 우승이라는 독보적인 타이틀을 가지고 계신 분입니다. 이분과 함께하면 가장 큰 장점이 있습니다. 뭐니 해도 꾸준한 수익률인데요. 여러분 정말 놀라지 마십시오. 저희 주토피아에서 어제 방송에 시크릿 종목으로 힌트가 나갔는데 노란톡방 들어오신 분들은 동신거수 종목 받아보셨을 겁니다. 오늘 아침에 1시간 정도 지나자마자 무려 13%에 가까운 수익률을 기록을 했고요. 보유한 지 단 1일입니다. 이런 종목들 여러분들 믿기지 않으실 것 같은데요. 지금 수익 인증들을 여러분들이 노란톡방에 직접 보내주신 겁니다. 뭐 8% 적게 가져가신 분도 있으시지만 10% 넘는 상승률 챙겨가신 분들도 익절 잘하셨다면 이 정도의 수익률 정말 하루 만에 가져가실 수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도 이런 종목의 주인공이 되실 수 있다라는 거, 수익 맛집으로 소문난 우리 주토피아에서 여러분들도 수익 꼭 챙겨 가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 종목뿐만이 아닙니다. 휴스틸 같은 경우에도 보유한 지 하루 만에 13% 저희가 어제 소개를 해드렸죠. 그리고 연우도 보유 이틀 만에 27%나 큰 수익을 가져갔습니다. 국동도 하루 만에 12%, JNK터도 하루 만에 11%, 한솔 로지스틱스 역시 이틀 만에 11%의 수익률을 가져갔는데요. 이제는 주식 어렵다고 더 이상 고민하지 마시기 바라겠습니다. 저희가 주식의 유토피아 그리고 주토피아로 안내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서 그치지 않죠. 지금 시크릿 종목들 잘 이렇게 정리를 해봤는데요. 앞서서 말씀드렸던 연우 27% 가져가고 있고요. 시크릿 종목으로 저희가 방송에서 소개해드렸지만 노란톡방에서 공개되는 추가 공략법들에 따라서 히든 종목으로 분류가 될 수도
있습니다. 지금 감춰져 있는 이 히든 종목 어떤 종목인지 궁금하신 분들 역시 노란톡 들어오셔서 물어보시고 추가적인 공략법 받아 가신다면요. 히든 종목은 안정적으로 더 수익률을 극대화할 수 있는 종목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정말 이 정도의 수익률들도 챙겨 가실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한신기계 오늘 추가적인 상승이 나오면서 186%의 상승세 가져갔고요. 일성건설 그 이하도 100% 넘는 상승세 가져가고 있는데요. 히든 종목은 노란톡방에서만 제공이 되니까 꼭 노란톡 들어오셔서 이런 종목들 여러분들의 종목으로 만들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여기서 그치지 않습니다. 저희 주토피아 정말 아낌없이 드리는데요. 자, 여기 기초 교육 자료도 저희가 제공을 해드립니다. 1강부터 시작해서 벌써 2주가 넘었으니까요. 14강입니다. 이동평균선의 개념 및 종류 이렇게 준비를 해주셨고요. 1강부터 20강까지 다 모으게 되면 주식 기초 지침서로 소책자로 만들어 보실 수도 있으니까요. 꼭 내가 공부해서 수익을 내보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기초 주식 자료도 노란톡방에서 제공이 되니까 들어오시길 바라겠습니다. 이 많은 혜택들 다 챙겨가고 싶다 하시는 분들 다시 한번 안내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화면 하단에 나가고 있는 QR코드 스마트폰 카메라 갖다 대시고 스캔하시면 바로 노란톡방 들어오실 수 있는 입장 링크가 뜹니다. 터치하셔서 노란톡방 바로 들어오실 수 있고요. 여기에서 오늘 방송과 관련된 내용들 물어보실 수 있고 시크릿 공략법 그리고 주식 기초 자료까지 제공이 됩니다. 자, 여러분들이 얻어가실 수 있는 혜택들까지 정리 도와드렸고요. 오늘은 또 강의가 준비가 되어 있다고 하니까 정말 더욱더 기대가 되죠. 섹터 교육 강의인데 오늘은 천천히 우상향해서 대시세를 만들어갈 섹터 바로 조선입니다. 300%, 400% 고수익을 누릴 수 있을 것으로 예상이 되니까요. 과연 어떻게 공략을 해야 되는지 그리고 초보자 주린이 분들도 공략 가능합니다. 너무너무 궁금하시죠? 그럼 지금부터 저희가 주토피아로 안내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주식의 신세계 주식으로 경험하는 유토피아, 주토피아 정확하게 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도 저희와 함께 해주실 홍주원 전문가 인사부터 드려봐야겠죠?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네. 자, 오늘도 진지하게 시작을 해보도록 할 텐데 시청자분들에게 먼저 인사부터 부탁드릴게요. 네, 시청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주토피아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네, 주토피아에서 지금 연일 수익이 나오고 있습니다. 지금 뭐 진짜로 뭐 찍으면 가는 정도의 그러니까요. 수준으로 네. 계속 좀 수익이 나고 있는데 우선은 수익이 날 수밖에 없는 이유는 정확한 시황 분석으로 인해서 선취매를 우리가 먼저 들어가기 때문에 그러한 이유이지 않을까 싶은데요. 네. 오늘도 그런 정확한 시황을 이 주토피아를 통해서 조금 풀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지금 정말 찍었다 하면 바로 다음날 상승을 가져가고 있기 때문에 이미 노란톡방에 예전부터 들어오셨던 분들은 하루에 뭐 10%씩 챙겨가니까 이미 아마 포트폴리오가 좀 두둑해지지 않으셨을까 싶습니다. 동신건설 오늘 12%의 수익률 챙겨갔다라는 거 말씀을 좀 이렇게 깔아두고 가야 될 것 같거든요. 지금 저희가 말씀드리는 동안에도 노란톡방은 항상 열려 있으니까 스마트폰 카메라로 QR코드 스캔하셔서 바로바로 입장을 해주시면서 저희도 오늘 이야기 본격적으로 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좀 수익률이 너무 많이 나다 보니까
홍준 전문가님이 아니라 이제 별칭이 또 붙었는데 네. 홍귀신님이다 네. 이렇게 붙기도 했거든요. 그리고 종목만 잘 맞추시는 게 아니라 시황도 정확하게 맞추시는 것 같아요. 오늘 시장은 그래도 이번 주 후반 들어서 괜찮을 거다라고 말씀하셨는데 네네네. 어떻게 보셨나요 개인적으로? 뭐 오늘 시장 나쁘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다만 이제 조금 많은 분들이 좀 답답해하셨을 수도 있는 부분이 있긴 해요. 왜냐하면은 오늘 좀 장 초반부터 올라가다가 네. 좀 빠졌지 않습니까? 맞아요. 윗골이 달고 좀 빠지면서 장 후반부터 좀 약세를 기록을 했는데 차트를 보시면은 상승 마감이긴 해요. 그런데 이제 조금 우리가 아쉽죠. 제한된 강보합권 상승이 나타났죠. 낙폭이 조금 후반부터 커지다 보니까 이런 현상이 좀 발생이 됐는데 그 이유가 식품주들이 전부 다 빠졌어요. 그리고 이제 그 한일 사료만 올라갔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제 이 부분이 좀 시장에 영향이 있었던 것 같고요. 다행인 거는 어떤 거냐면은 식품주에서 이제 수급이 그 물량이 나왔잖아요. 네. 이 나온 물량들의 수급이 놀지를 않고 있다라는 거예요. 뭐 건설로도 들어가고 있고요. 네. 그리고 이제 뭐 2차 전지 폐배터리 쪽으로도 들어가고 있고요. 지금 뭐 2차 전지 소재 부품 쪽으로도 이제 저가 매수들이 들어가고 있고 네. 오늘 뭐 니켈 관련주들도 좀 올라왔죠. 음. 자, 근데 이제 여기서 이 세 가지 모두가 제가 어제 이야기 드렸던 거예요. 맞아요. 폐배터리 순환 들어갈 네, 거라고 네, 이야기 네. 드렸고 건설 쪽 순환 들어갈 거라고 이야기 맞아요, 드렸어요. 맞아요. 오늘 정확하게 둘 다 이제 순환이 들어갔죠. 그러니까요. 예. 그래서 오늘 보면은 굉장히 그냥 제가 딱 예상했던 것처럼 시장이 흘러가서 사실은 뭐 이제 내일 시장이나 다음 주 시장은 네. 제 손바닥이 있는 게 아닐까 싶어요. 네, 네. 네. 자신감 근데 너무 좋습니다. 처음에는 홍준 전문가님이 좀 너무 설레발을 치시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도 했었는데 정말 하루하루 매일매일 맞추시고요. 아침에 이렇게 개장 상황을 보다 보면은 정말 놀라울 때가 많거든요. 정말 정확하게 시장도 보시는 분이고 어제 방송 보셨다면 저희가 자료 화면으로 제공을 해드릴 수 있을 정도로 정확한 섹터 그리고 수급에 대해서도 이 식품주들이 빠지면서 다른 쪽으로 수급이 쏠릴 것이다라는 것을 말씀을 해주셨는데 정말 정확하게 맞아 떨어진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 이런 시황 또 어디서 받아보시겠습니까? 저희 주토피아에서만 가능하거든요. 지금 QR코드 스캔하셔서 바로 노란톡방 들어오실 수 있고 저희가 드리고 있는 다양한 혜택들 뭐 로드맵도 제공이 되고 주식 기초자료도 제공이 되는 것 알고 계시죠? 자, 여러분들 정말 이제 시황이 홍주원 전문가님의 손바닥 안에 있고요. 주식이 가장 쉽다고 말씀하시는 분입니다. 여러분들도 함께 하셔서 주토피아에서 행운 다 챙겨 가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그러면 바로 종목 리뷰로 좀 들어가 보도록 하죠. 네. 제가 말씀드리니까 너무 빵 터지신 것 같은데 아니, 저 좀 무례했던 것 같기도 합니다. 괜찮아요. 네, 죄송합니다. 아니 이제 이게 네. 제가 느꼈을 때 네. 시청자분들이 진짜 그렇게 느꼈을 수도 약간 있겠구나. 솔직한 심정은 네. 좀 너무 설레발 저러다가 틀리면 떤다. 어떡하나라는 생각이 들기도 했죠. 이게 또 제가 몰랐어요. 이런 네. 또 제3자의 입장을 모르다 보니까 그렇게 좀 경솔한 행동을 한 것 같은데. 네. 근데 이제 뭐 어떡합니까? 눈에 보이는 거를. 결과적으로는 네. 전혀 경솔한 게 아니었죠. 그렇죠. 다 제 이야기대로 되고 있지 않습니까? 네, 그렇죠. 오늘도 제가 분명히 건설주 움직일 거라고 이야기 드렸고 폐배터리 관련주는 이제부터 좀 시작이 될 거라고 분명히 이야기 드렸었는데 네. 폐배터리가 먼저 움직이는 이유는 시황 풀어드리면서 이야기 드렸잖아요. 네. 2차 전지 소재 부품주들이 이제 니켈의 악재가 있기 때문에 이미 나와 있는 배터리를 재활용하는 방안 쪽으로 순환이 먼저 폐배터리가 선순환이 돌아줄 수 있다. 네. 그러니까 이거는 조금 공부를 하면 아는 내용이에요. 네. 공부만 하면 아는 내용이기 때문에 아무튼 이제 설레발 자제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닙니다. 아닙니다. 앞으로도 정말 정확한 시황 전해주실 거라고 생각이 들고요. 또 알고 계신 거는 여러분들에게 아낌없이 전달을 해드리는 분이니까 걱정하지 마시고 홍준 전문가님도 전달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 여러분들도 믿고 따라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뭐 홍시황 귀신님, 홍급등 귀신님 이런 별칭들이 붙어지고 있는데 그 이유가 오늘 동신건설이 또 장중에 13% 가까운 수익률을 챙겨가기도 했고 또 어제는 휴스틸이 하루 만에 또 12%대 급등을 이어갔는데 일단 종목을 소개했다라는 게 발표가 되면 12%, 13%씩 거의 매일 뭐 챙겨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틀 연속이고요. 또 노란톡방 보니까 방송 중이 아닌데도 정말 너무나도 감탄을 하셔서 지인분들 막 노란톡방에 들어오라고 막 참여 코드 알려달라고 막 이렇게 지금 노란톡방에서 난리가 났거든요. 줄줄이 입장을 하고 계신데 동신건설 리뷰를 좀 들어봐야 될 것 같아요. 네, 우선은 이제 동신건설 같은 경우는 정책 수혜주라고 좀 할 수가 있어요. 뭐 재건축이라든가 뭐 재개발이라든가 여기에 굉장한 수혜를 받고 있는 종목이라고 좀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차트를 보시면은 지금 바닥 매집이라고 이제 이야기를 좀 드릴게요. 예.
바닥에서 굉장한 수급들이 올라오고 있습니다. 자, 참고로 동신건설은요. 정치 테마로 엮여 있었어요. 네. 우리 시청자분들이 이런 부분들을 좀 참고로 하시면 좋은데 정치 테마로 엮여 있었는데 이제 이 관련 인물의 어떠한 이제 그 패배로 인해서 쭉 떨어졌습니다. 쭉 떨어졌어요. 자, 그런데 여러분들 이거는 좀 참고하세요. 정치 테마 앞으로 공략을 하시더라도요. 이 동신건설 같은 거 공략하셔야 돼요. 물려도 됩니다. 네. 왜냐면은 자, 사실상 여기서 물려 계신 분들 많을 거예요. 동신건설. 네. 왜냐면 이게 이제 그 핫한 인물의 테마였거든요. 네네네. 네, 핫한 인물의 테마였기 때문에 분명히 대통령 될 거다라는 어떠한 기대 심리 때문에 여기서 많이 매집을 했단 말이에요. 네. 많이 떨어졌죠. 자,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은 이 종목은 정치 테마 이전에 건설 수혜주예요. 네. 그러니까 건설 같은 경우는 정권이 바뀌든 안 바뀌든 그 숙제. 네, 예, 네, 네. 숙제란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뭐 어떠한 대선 결과에 상관없이 그 정치 인물에 상관없이 언젠가는 다시 회복이 나오는 종목입니다. 지금 이제 보시다시피 많이 떨어졌어요. 많이 떨어졌는데 자, 저점을 언제 찍었냐? 3월 한 14일 이때쯤 찍었단 말이에요. 네, 여기에. 네, 네. 여기에 찍었는데 이때부터 수급량을 보시면 굉장하게 강한 수급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네. 요거는 참고로 제가 2번 공략한 거예요. 여기서 저점에서 공략 한 번 해서 고점 매도하고요. 다시 지금 공략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그래서 이 종목 같은 경우는 추가 상승 여력은 충분히 남아 있다 이렇게 네, 보실 수가 네. 있겠고요. 뭐 이거 말고도 제가 화요일 날 추천드렸던 휴스틸. 네. 휴스틸이 이제 수요일 어제 이제 또 급등이 나왔지 네, 않습니까? 네, 네. 하루 만에. 자, 휴스틸도 오늘 보시면요. 오늘 물론 이제 철강주들이 조금 이제 쉬어가는 흐름을 보였죠. 자, 근데 제가 이제 이야기 드리고 싶은 건 이거예요. 휴스틸은 제 종목이죠. 네. 지금 오늘 보시면 보합권에서 끝났어요. 네. 그죠? 그리고 아랫골이 달아주면서 굉장히 지지를 잘 해주고 있습니다. 주가 지지를. 이게 제 종목이죠. 그죠? 네. 자, 그러면은 문배철강 이런 거나 한번 볼까요? 문배철강, 다르네요. 네, 부국철강 이런 것들은 완전 깊숙하게 조정 그러네요. 들어왔죠. 네. 휴스틸은 어때요? 완전 강력하게 지지를 받쳐주고 있죠. 네네네. 이게 바로 이제 제 종목의 특징입니다. 아. 예, 빠질 때 덜 빠지고 올라갈 때 더 많이 올라가는. 네네네. 예, 그래서 이런 종목들, 끼가 있는 종목들을 조금 공략을 하시는 게 굉장히 어. 좋다고 이야기를 좀 드리고 싶어요. 네, 네. 같은 섹터 안에서도 같은 테마 안에서도 강한 종목 저희 주토피아에서만 안정적으로 가져가실 수 있고요. 소개해드린 동신건설 같은 경우에는 추가 상승 여력이 남아 있으니까 일단 좀 가져가시는 걸로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오늘 종목 리뷰는 간단하게 해보도록 하겠고요. 바로 이슈를 좀 점검해 볼게요. 2차 전지 섹터 어제 저희가 점검을 했는데 뭐 패배터리도 좋았고요. 2차 전지 섹터 전체가 좀 강한 흐름을 이어갔습니다. 여전히 2차 전지 섹터는 좀 유망하다라고 보시겠죠? 의견 동일하겠죠? 2차 전지는 지금 이제 도입기이기 때문에 앞으로 이제 선박에도 쓰일 거고요. 비행기에도 쓰일 거고 헬리콥터에도 쓰일 네. 거고 국방 기술에도 쓰이고요. 그리고 드론에도 쓰입니다. 산업 전반적으로 다 전방위에 쓰이게 되는 이제 산업이기 때문에요. 2차 전지 같은 경우는 지금 이 저가 매수 기회를 놓치시면 안 되는데 네. 문제는 뭐냐면은 어영부영하다가 이미 많이 올라가 버렸어요. 뭐 LNF나 에코프롬비엠 같은 경우는 1월 달 저가 대비해가지고 벌써 40%대 올랐으니까 네. 많이 올랐죠. 야금야금 맞아요. 많이 올랐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 이거 이제 2차 전지 끝난 거 아니야 이런 생각을 하셨던 분들은 조금 반성을 하셔야 되는 게 이런 산업은요 여러분 절대 배신을 하지 않습니다. 오. 종목은 여러분 지수를 이기질 못해요. 지수가 떨어지면은 사실은 거기서 버티는 종목들이 없어요. 다 떨어집니다. 그런 말이 있더라고요. 네. 지수 이기는 종목 없다. 지수 이기는 종목 네. 없습니다. 다만 떨어지다 보면은 지수를 뚫고 올라오는 게 있어요. 그게 바로 지수를 이기는 건 종목이 아니라 산업이라는 거예요. 산업. 지수가 떨어지다 보면은 이 좋은 산업들이 이제 더 이상 지쳐가지고 자기들끼리 뚫고 올라간단 말이에요. 네네네. 그게 어떤 산업이냐? 바로 2차 전지 같은 거예요. 굉장히 좋은 산업이라고 할 수 있죠. 뿐만 아니라 이거 2차 전지 말고도 많아요. 뭐 자율주행 그리고 이제 뭐 로봇 AI라든가 네. 그리고 이제 그 소프트웨어 보안주 쪽 보안주 같은 경우는 지금 이제 NFT다 뭐 메타버스다 해가지고 지금 뭐 전반적으로 다 4차 산업에 필요한 굉장히 중요한 기술인데 보안주도 사실은 이제 지금 좀 많이 빠져 있어요. 이런 거 놓치시면 안 되는 거죠. 네네네. 그러니까 이제 결국은 지수를 이길 수 있는 전망이 좋은 산업이라고 이야기를 드리고 싶은데 이런 산업들 공략을 하셔야 된다. 이렇게 네. 이야기를 좀 드리고 싶어요. 네, 알겠습니다. 네. 자, 여기까지 좀 짧게 들어보겠고 지금 근데 이 2차 전지와 관련해서 코스모 신소재를 노란톡방에서는 이전에 이미 히든 정보로 공개를 해주셨고요. 지금 보유하고 계시다면 수익률이 400%라고 합니다. 네.
이런 종목을 진짜 저희가 가져가야 되는데 네. 놓치신 분들은 너무 아쉽고 사실 저희 방송 론칭 전에 히든 종목이었던 거잖아요. 맞아요. 그래서 네. 좀 아쉬울 수도 있을 것 같아서 혹시 후발주로 보고 계신 종목이 있을까요? 있죠. 오. 충분히 있어요. 네네네. 지금 이제 코스모 신소재 같은 경우는 사실은 이제 오늘 신고가를 갔습니다. 네. 그 오늘 날짜로 이제 제 보유 저희 이제 같이 보유하고 계신 분들이랑 지금 그 수익률이 400%가 넘었어요. 오늘 날짜로. 그러니까 이제 이런 종목들은 묻어두고 가는 겁니다. 묻어두고 굉장히 오랫동안. 네. 다만 근데 이제 2차 전지주 같은 경우는 지금 저가 매수 기회를 이미 놓친 게 사실이에요. 네. 자, 하지만 후발주로 적어도 30-40% 이상 올라갈 수 있는 종목들은 아직까지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종목들 놓치지 말고요. 그리고 테슬라 같은 경우는 지금 이제 이런 악조건 속에서도 지금 전년 대비 판매량 벌써 뛰어넘었단 말이죠. 그래서 이런 부분도 우리가 조금 눈여겨 볼 필요가 있는 이슈고요. 그 테슬라 이제 CEO인 머스크가 이런 이야기를 했어요. 일단은 2차 전지 소재 부품이라든가 원자재 가격이 너무 많이 올라서 네. 인플레 때문에 사실은 지금 조금 힘든데 그래도 가격을 올리지 않고 내년까지는 유지를 하겠다. 왜 우리는 우리 회사에 납품하는 이제 제조업체들은 이미 다 보유를 해놨기 때문에 상관없다 이런 네. 이야기를 했어요. 이런 부분들이 2차 전지나 전기차에 대한 악재를 어느 정도 조금 해소를 시켜줬다 보실 수가 있겠고요. 그 네. 2차 전지주 관련돼 가지고 이런 수혜를 볼 수 있고 후발주로 다만 조금 더 올라갈 수 있는 종목도 궁금해요. 너무 궁금합니다 하시면은 네. 노란통 메신저 들어와 주시면은 네. 제가 아주 상세하게 더 추가적으로 교육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종목까지 드리고요. 알겠습니다. 2차 전지에 대해서 추가적인 교육이나 질문 있으신 분들 하단에 QR코드 스캔하셔서 바로 노란톡으로 입장 가능하고요. 코스모 신소재 같은 종목 여러분들도 이런 종목의 주인공이 되실 수가 있습니다. 이미 저희 노란톡방에 또 증인분들도 계시거든요. 여러분 주저하지 마시고 들어오셔서 2차 전지에 대한 내용도 더욱더 받아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짧게 하나 더 질문을 좀 들어보면요. 네. 우리 홍주원 전문가님 홍주 원전이라는 별명이 붙일 정도로 또 원전주에 대해서도 잘 좋게 판단을 하셨는데 한신기계 같은 경우가 지금 또 추가 상승이 나오면서 급등을 오늘 또 보여줬습니다. 네. 역시나 이 원전주에서도 후발주 가지고 계실까요? 그럼요. 원전주는 후발주가 넘쳐나고 있습니다. 네. 지금 일단 핵융합 쪽이 먼저 올라가고 있는 거고요. 네. 오늘 오른 이슈는 뭐 때문이냐면은 지금 이제 수명이 얼마 안 남은 이제 원전들을 수명 연장을 하고 그리고 이제 추가적으로 건설하는 거에 있어서 조금 이제 방안을 해보겠다. 네. 방안을 검토를 해보겠다. 이런 이야기가 나오면서 또 이제 원전 이슈가 올라온 거예요. 자, 근데 문제는 지금 핵융합이 먼저 올라가고 있단 말이에요. 네. 이제 기다리고 있는 전력 설비라든가 이제 플랜트 시공 쪽이라든가 아니면은 안전 시설이라든가 시설 관리 쪽이라든가 이런 관련주도 굉장히 많죠. 그래서 시청자분들 이런 관련주들은 아직까지 후발주로 남아 있기 때문에 이런 원전 지금 올라가고 있는 핵융합 쪽 말고요. 카테고리를 좀 바꿔서 전력 설비나 아니면은 이제 그런 제가 말한 시설 안전 쪽이라든가 플랜트 시공 쪽이라든가 아니면 SMR 소형 원전 쪽이라든가 이런 쪽 지금 후발주로 먼저 공략을 해보시라는 의견 좀 드리도록 하고요. 네. 혼자서 공략이 어렵다고 하시면은 노란통 메신저 들어오시면은 관련주 로드맵 있습니다. 그거 제가 드리도록 할 테니까 네. 한번 참여를 해보시기 바랍니다. 네, 원전 테마에 대해서 로드맵을 저희가 방송에서 이미 좀 제공을 해드렸습니다. 역시나 로드맵 받고 싶으신 분들은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거든요. 화면 하단에 나가고 있는 QR코드 스캔하시면 바로 노란톡방으로 입장 가능합니다. 스마트폰 카메라 갖다 대시기만 하면 뜨는 그 링크 누르셔서 들어오실 수 있고 로드맵 주세요 이렇게 남겨주시면 원전주에 대해서도 로드맵 보내주신다고 하니까 여러분들 이 원전주에 대해서도 후발주 꼭 알아가셔서 정말 앞에서 말씀드린 종목들 부러워하실 필요 없게끔 여러분들도 수익 좀 챙겨가실 수 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오늘은 주토피아 특별히 또 목요일로 테마에 대해서 섹터에 대해서 강의를 해주시는 날인데요. 홍조선이라는 이름에 걸맞게 오늘은 조선주를 준비해 주셨다고 합니다. 저희 잠시 후에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네, 시청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목요일이면 찾아오는 홈스쿨링 시간입니다. 집에서 하는 홈스쿨링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오늘 가지고 나온 주제는요. 조선 강의를 한번 가지고 나와봤어요. 이제 조선업을 우리가 좀 봐야 될 시즌이지 않겠습니까? 지금 조선업이 8년 만에 지금 이제 슈퍼 사이클이 돌아주고 있습니다. 조선 관련주는 도대체 무엇이 있고 이 관련주 중에 어떤 종목들을 우리가 공략을 해봐야 되는지 먼저 알아볼 거고, 주린이도 공략 가능한 1% 비밀 클래스 지금 바로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우선 STX 중공업을 좀 먼저 봐야 될 것 같아요. 이걸 왜 봐야 되냐? 제가 이제 아까 코스모 신소재가 400%대 수익이라 그랬는데 저의 또 다른 400%대 수익이 있습니다. 바로 공개 추천주로 나갔던 STX 중공업인데 저점 대비해서 400%가 상승했어요. 폭발적인 상승인데 이걸 제가 어떻게 선취매를 할 수 있었을까요? 바로 조선업의 분석이겠죠. 자, 또 이루어질 수 있을까요? 이런 수익률이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은 우리가 먼저 알아볼 게 있어요. 전 세계 조선 교체 사이클이 임박했다라는 겁니다. 이게 무슨 말일까요? 바로 이제 글로벌적으로 이 조선, 한마디로 선박의 교체 시즌이 돌아왔다라는 거예요. 자, 이제 수주량이 증가할 수 있는 시즌이 돌아왔는데 우리 지금 조선 기자재가요, 세계 최고의 경쟁력을 갖고 있는 게 어떤 기업이다? 바로 STX 중공업입니다. STX 중공업. 조선 기자재 중에서는 뭐라고요? 세계 최고의 경쟁력을 갖고 있다. 자, 이제 다시 사이클이 돌아주기 시작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추가적으로 좀 살펴볼게. 우리가 STX 중공업처럼 폭등주를 찾고 싶다. 만약에 이런 종목들을 찾는다면 지금부터 공략 가능한 종목은 어떤 게 있을까? 한번 찾아보자라는 이야기죠. 자, 조선 테마의 모멘텀을 먼저 좀 우리가 살펴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자, 우선은 발주량 증가. 이 부분 우리가 좀 살펴봐야 돼요. 여기 아래 표 보시면요. 2015년도에 지금 세계 발주량이 파란색이고요. 전 세계 건조량이 지금 빨간색이에요. 자, 그럼 발주량이 지금 2016년도까지만 해도 이 건조량에 따라서 비해서 미치질 못했죠. 근데 지금 어느 정도까지 올라왔냐? 이미 세계 건조량이 발주량이 세계 건조량을 뛰어넘었어요. 한마디로 수주 잔고가 엄청나게 늘었다라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이해되셨죠? 자, 그러면은 전 세계 신조선 발주량 증가에 대해서 어떠한 이유가 있는지 볼게요. 2021년도 세계의 신조선 시장은 어떤 모습일까요? 바로 컨테이너선의 운임 급등에 따른 선주들의 투자 역량의 재고가 있다는 거예요. 굉장히 중요한 내용이고요. 두 번째는요, 세계 LNG 운반선의 수요가 지속적으로 어떻게 돼가고 있다? 올라가고 있어요. 그리고 세 번째, 환경 규제 대응 및 수요 증가 등으로 2016년도에 침체 이후에 큰 폭으로 어떻게 됐다? 호전이 됐습니다. 이런 세 가지 정도의 시장의 모멘텀이 있는 상황이에요, 시청자분들. 자, 그러면은 어떠한 모멘텀이 또 있을까요? 자, 우선은 우리가 전 세계 조선 교체 사이클을 우리가 조사해 볼 필요가 있겠죠. 자, 이게 밑에 아래 표를 보시면요. 선종별 세계 신조선 발주량 추이예요. 자, 그럼 2016년도 대비해 가지고 얼마만큼 올라왔어요? 이만큼 올라왔어요. 엄청나게 올라왔죠. 그러니까 여기서부터 더 올라온 거예요, 여기까지. 그럼 2021년도가요. 우리가 이제 2015년도 한참 핫했을 때를 이미 어떻게 됐다? 넘어섰다라는 겁니다. 이 이야기는 무슨 이야기냐? 과거 조선업 슈퍼 사이클은요. 2000년대부터 시작해서 한 2010년도 요때까지가 슈퍼 사이클이었어요. 그 당시 판매된 선박들이 이제 교체 주기가 나타나고 있는 시기죠. 2000년대 초반에 나왔다 그러면 지금 몇 년째예요, 시청자분들? 벌써 20년째입니다. 20년째. 자, 그러니까 폐선 연령이 평균 25년인 점을 고려를 한다면은 언제부터요? 2025년도부터가 본격적인 선박 교체 사이클이 예상이 된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부터 이걸 왜 봐야 되냐? 교체가 되면요. 2025년도부터 본격적인 선박 교체 사이클이라 그랬는데, 그러면 시청자분들 주문은 언제 넣겠어요? 이게 선박이라는 게 자동차처럼 그냥 주문 넣고 몇 달 기다리면 나오는 거예요? 그렇지 않죠. 선박 주문 넣고 몇 년 기다려야 되죠.
그러면 이미부터 올해부터 시작해서 주문량이 폭주를 하고 있다는 겁니다. 내년에는 더 많이 들어올 거고요. 내후년에는 더 많이 들어올 거란 이야기를 드리는 거예요. 자, 그러면은 다음에 살펴볼 모멘텀 두 번째예요. 또 다른 모멘텀은 바로 LNG선의 부각이에요. 이게 어떠한 일 때문이냐면은 러시아의 유럽 가스 공급 중단 사태 때문이에요. 이것 때문인데 자, 1분기 전 세계 조선 시장의 수주 점유율을 보자면요. 대한민국이 지금 어때요? 중국을 이미 넘어섰죠. 그죠? 일본은 저 밑에 있어요. 그나마 지금까지 중국이 조선 1위를 차지를 하고 있었는데 문제는 뭐냐? 이제 한국이 뛰어넘었다라는 거예요. 증가율이. 자, 근데 이게 바로 LNG선의 국내 기술력 때문이라는 겁니다. 자, 우선은 이 가스 공급 중단 사태가 어떤 일을 불러냈냐? 이에 대체제로 기체를 렉화해 선박에 옮겨 운반하기 위한 LNG선의 수요가 증가를 했다라는 거예요. 러시아의 가스 공급 중단이 결국은 LNG선의 중요성을 부각시켰다라는 거죠. 그죠? 그리고 올해 발주된 대형 LNG선 같은 경우는 38척 중에 이미 몇 프로? 71%. 그리고 27척이 한국 수주고요. 11척이 중국 수주입니다. 이미 2배 이상 차이가 난다라는 거예요. 2배 이상 차이. 그러니까 굉장한 차이고요. 한국의 수주 1위가 탈환이 된 겁니다. 그동안 10년 동안 누구한테 뺏겼어요, 여러분? 중국한테 뺏겼잖아요. 이 자랑스러운 K조선이 드디어 1위를 탈환해 왔다라는 겁니다. 시청자분들. 자, 왜 그럼 중국 탈환이 중요할까요? 자, 중국의 후동중화 LNG 사건이 있어요. 이거 제가 저번에 이야기 드렸었는데 추가적으로 조금 더 디테일하게 이야기 드릴게요. 자, 이게 이제 사진 보시면 이게 사고가 난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인양을 하는 건데 한국의 LNG선에 비해서 가격이 매우 저렴했었어요. 중국이. 그거 하나로 전 세계 글로벌 시장, 조선 시장을 다 잡아먹었던 거예요. 중국 하면 뭐예요? 싸고 좋다. 그죠? 근데 좋다는 뺄게요. 싸다. 자, 중국의 후동중화 LNG선이 글래드 스토노라는 게 있었어요. 판매한 지 2년 만에 어떻게 됐냐? 호주 앞바다에서 멈춰버렸어요. AS를 요청을 했는데 수리 불가. 왜 수리 불가? 수리할 기술이 없다 이겁니다. 수리를 못한다 이거예요. 이런 사건이 있었어요. 이게 어떻게 됐어요? 전 세계 선박 시장을 완전히 뒤바꿔 놓는 사건이 됩니다. 자, 복잡한 구조의 신형 선박. 이제 신형 선박은 구조 자체가 예전처럼 단순화된 게 아니라 조금 더 고도화되고 좀 더 기술화됐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고도화됐는데 이러한 신형 선박은 이전에 이런 사고가 있었던 중국한테 못 맡기겠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한다? 한국에게 맡기겠다라. 한국에게. 그래서 한국의 조선 기술이 부각이 되고 있는 상황이라는 거예요. 지금 보시면요. 한중일 3국의 수주량이에요. 조선 수주량. 지금 한국이 이미 중국을 따라잡으려고 올라오고 있단 말이죠. 지금 아직까지는 따라잡지 못하고 있어요. 전체 조선에 있어서는요. 하지만 한국 수주 점유율이요. 이제 곧 있으면은 내년쯤이면 아마 중국을 따라잡을 수 있다라는 평가가 나오고 있고 LNG 폐선 사건 이후로 격차를 굉장히 좁혀갔죠. 그래서 이러한 지금 상황인데 자, 여기서 우리가 모멘텀을 또 봐야 되는 게 있어요. 뭐냐면은 또 중국이에요. 중국 지역 봉쇄의 조선소가 어떻게 됐어요? 셧다운 됐습니다, 여러분. 셧다운. 한시적으로 선박 건조가 어떻게 된다는 것, 지금 중단이 됐다라는 거예요. 근데 선박이라는 건요, 아까도 이야기 드렸다시피 몇 달 걸리는 게 아니고 며칠 걸리는 게 아니라 몇 년이 걸리는데 이 지금 한시적으로 선박 건조가 중단이 됐다라는 거는 고객사로부터 뭘 의미를 해요? 불안감을 의미를 하는 거잖아요. 최근에 카타르 중심으로 발주되고 있는 수주 물량들이요. 국내 조선사에서 더 이렇게 많이 몰릴 것이라는 지금 예상이 오고 있고 결국은 지금 중국 지역 봉쇄 조치로 인해서 반사 수혜를 누가 보는 거예요. 대한민국이 볼 수 있다라는 기대감이 지금 올라오고 있다라는 겁니다. 시청자분들. 이러한 모멘텀을 갖고 있어요. 자, 우선은 모멘텀을 또 살펴보자면요. 가격의 상승이 있어요. 자, 물가가 오르듯이 조선 선박 건조 가격도 올라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같은 경우는요. 2021년 3월부터 시작해가지고요. 지금 이 표 보시면요. 신조선가의 지수예요. 신조선가 지수. 그러니까 한마디로 이게 뭐냐. 이 신조선가 지수가 무슨 이야기냐면 여기 아래 나와 있어요. 건조 비용을요. 100으로 두고요.
판매 가격을 비교하는 거예요. 그래서 수치를 매기는 건데 여기서 그 지수가 건조 지수가 신조선가 지수가요. 100보다 클수록 성과가 많이 올라서 이익이 많이 날 수 있다라는 걸 이야기를 하는 거고 100보다 낮아지면 이익이 낮아진다라는 거예요. 단순하게. 지금 근데 어때요? 지금 몇이야? 거의 한 150, 160 다 돼가고 있어요. 이익이 그럼 100보다 160이니까 얼마 160 근처니까 어떻게 됐다라는 거예요. 이익이 훨씬 많이 남는다라는 거예요, 시청자분들. 그러니까 지금 이 가격의 상승은 곧 뭘 의미한다? 영업이익의 상승을 이해한다라는 거죠. 자, 그러니까 최근에 성과가 157포인트를 돌파했다는 내용이고 수주량이 증가하고 있는 시점에서 이 성과가 올라갔기 때문에 수주량 증가와 영업이익 증대까지 함께 두 마리 토끼를 다 잡을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부터는 그동안 적자를 다 만회하고 본격적으로 뭐가 된다? 바로 이익 창출 구간이 도래가 된다라는 거죠. 그런데 지금까지 K조선이 몇 년 동안 적자를 봤습니까? 근데 이제 와서 이게 흑자 전환이 된다라는 건 이건 보통 모멘텀이 아니에요, 시청자분들. 그래서 이런 모멘텀 우리가 꼭 잡아가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좀 드리고 싶고 이런 모멘텀 속에서 우리가 수혜를 받을 수 있는 종목들 노란톡에서 더 추가적으로 이야기를 드리고 있으니까 이게 아래에 보시는 지금 QR코드 이쪽에 카메라 여시고 저거 찍어서 들어오시면은 이 조선 강력한 모멘텀이 있는 조선 우리가 다 추가적으로 공부를 해볼 수 있다 이 이야기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조선 쪽에 이제 체크 포인트를 한번 살펴볼게요. 자, 첫 번째, 친환경 기조로 LNG 선박에 대한 수요가 증가하고 있다. 자, 두 번째, 국내 조선사의 LNG 기술력이 어떻게 돼가고 있다? 중국 때문에 부각이 돼가고 있다. 자, 그리고 또 세 번째, 중국의 수조량이 점차 감소를 하고 있고 그리고 반면에 국내 선박 수주량은 점차 상승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한마디로 이제 1위 탈환이 얼마 남지 않았다는 겁니다. 자, 마지막으로 신조선가 지수의 상승으로 높은 이익률을 기대할 수 있다는 거 엄청나게 중요한 4가지 체크 포인트 한번 살펴봤어요. 자, 이렇게 보니까 어때요? 지금 이게 보통 일이 아니죠? 그냥 일이 아닙니다. 우리 앵커님 어때요? 대단한 것 같아요. 대단하네요. 그죠? 네. 이거 지금 공략 안 하면 어떻게 될 것 같아요? 후회할 것 같은데요. 네. 그렇죠. 우리가 K조선 하면 뭐예요? 우리가 2000년대 황금기를 보냈지 않습니까? 시청자분들. 그죠? 그럼 이제부터 또 다른 황금기가 도래가 될 수 있다는 이야기예요. 자, 추가적으로 한번 보도록 할게요. 이제부터 조선 슈퍼사이클이 온다. 지금 담을 수 있는 종목은 도대체 무엇이 있을까요, 시청자분들? 자, 우선은 이 조선 관련주를 제가 총 정리를 해드렸어요. 자, 여기 이제 조선, 해운, 철강 관련주들이에요. 다 조선 관련주들로 엮여 있습니다. 이쪽은 철강이고요. 그리고 이쪽은 해운입니다. 그리고 이쪽은 조선 기자재고요. 여기는 조선 대표주들입니다. 자, 이렇게 4가지 정도의 관련주들이 있습니다. 자, 여기서 이제 색깔이 다 다르게 돼 있죠. 잘 안 보이실 거예요. 막 카메라 들고 이거 찍으려고 하실 텐데 그래도 잘 안 보이실 겁니다. 너무 많기 때문에. 자, 그러면은 이거를 그냥 제가 사진 파일로 드릴 거예요. 어디서? 노란통 메신저 안에서 드릴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카메라 여시고 지금 QR코드 찍으셔서 노란통 메신저 들어오시면은 이거 로드맵 총 정리된 거 아주 깨끗한 화질로 볼 수 있는 사진 파일로 제가 업로드를 시켜 드리니까 이거 놓치지 마시고 로드맵 받고 싶으시면은 이 노란통 메신저 안으로 들어와 주시면 됩니다. 여기 안에서 우리가 공략할 종목들이 있는 거예요. 아시겠죠? 자, 그러면 우리가 조선 관련주 지금부터 폭발적일 수 있다라는 내용인데 지금 매수 가는 종목 공략 비법이 우리가 궁금하다면은 어떻게 해야겠어요? 노란통 메신저에 들어와 주시면은 되는 겁니다. 자, 오늘 이제 우리가 이런 조선 관련주에 대해서 조금 배워봤는데요. 이런 조선 관련주를 그냥 우리가 공략을 하면 안 돼요. 추가적으로 우리가 교육을 좀 들어봐야겠죠. 우리가 이제 방송 시간이 정해져 있다 보니까 사실은 이 방송 안에서 알려드릴 수 있는 거는 요 정도가 국한되어 있어요. 근데 방송 시간 이외에도 정말로 비밀 클래스로 제가 이렇게 라이브 방송을 통해서 추가 교육해드리고 어떤 종목을 공략해야 되며 또 다른 모멘텀과 재료는 무엇이 있는지 거기서 특별하게 수혜를 받을 수 있는 종목은 무엇이 있는지 제가 점검을 해드릴 거예요. 자, 시청자분들 요즘에 조선 쪽 어때요? 외인과 기관이 쌍끌이 매수를 하고 있습니다. 이 쌍끌이 매수를 하고 있는 상황에서 개인들은 그냥 이게 지금 올라가다 또 떨어지는 거 아닌가? 조선하면은 공매도 많이 들어온다고 유명한데 이거 그냥 또 놓치는 거 아닌가? 그럼 제가 아까 뭐라 그랬어요? 2차 전지꼴 나는 겁니다.
이거 지금 사야 되나 하다가 놓치게 되는 상황이 나오는 거예요, 시청자분들. 그러니까 조선 같은 경우는 정말 전략적으로 접근을 해서요. 이거 그냥 기관 외인들 이런 세력들한테 그냥 먹게 놔두지 말고 우리도 어느 정도 조금 올라타가지고 꼬리라도 잡아서 같이 가자 이 말이에요. 아시겠죠? 자, 노란통 메신저 들어와 주시면은 이 조선업에 관련된 추가 교육과 함께 정말 공략 가능한 이 조선 안에서도 정말 특별한 종목 2종목 정도 제가 뽑아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제가 준비한 홈스쿨링은 여기까지고요. 추가적으로 궁금하신 부분은 노란통 안에서 진행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주식의 신세계 주토피아에서 매주 목요일에 진행이 되고 있는 홈스쿨링, 오늘은 조선주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눠봤습니다. 이렇게 모멘텀을 들어보니까 진짜 조선주를 꼭 하나는 내 포트에 담아야겠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조선주에 대해서 조금 더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금 모멘텀들이 되게 다양하게 있는데 이제 중국과 비교했을 때 네. 한국 조선 기술이 굉장히 발달이 되고 있다, 인정을 네네. 받고 있다라는 부분은 잘 이해가 되는데 네. LNG선이 부각된다라는 걸 들어보니까 네. LNG선이 정확히 뭔지 또 모르시는 분들도 있으실 것 같아가지고 추가적으로 좀 말씀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천연가스에서 나오는 액체를 기화시켜서 네. 나온 액체 천연가스라고 보시면 좋아요. 액체 천연가스다. 네, 그러니까 이제 네네. 천연가스에서 이제 우리가 기화가 되면서 나오는 액체가 있어요. 네. 이거를 이제 나와서 냉각을 시켜가지고요. 네. 또 다른 가스 연료를 만드는 기술이에요. 아, 네네. 네, 그래서 이제 LNG선 같은 경우는 이걸 냉동시킨 이제 이 가스 연료를 그리고 이걸 운반하는 그 운반하는 거죠. 네, 운반하는 네. 이제 선으로 사용이 됩니다. 아, 운반선. 그게 이제 네. 그러면은 배로밖에 이동이 안 되나 보죠? 배로밖에 이동이 안 돼요. 오, 네, 알겠습니다. 비행기로는 이동이 안 됩니다. 네, 그 수요가 늘고 있다라는 것도 여러분들이 꼭 참고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 무엇보다 지금 로드맵을 제공을 해드린다고 하니까 그때 정말 많은 분들이 관심을 가져주시는 것 같더라고요. 저도 사실 지금 이 내용을 이렇게 프린트물로만 받아봤는데 저도 여기서 보려고 해도 잘 보이지가 않았습니다. 근데 이렇게 조선, 해운, 철강 관련주를 묶어서 로드맵을 준비를 해주신 이유가 또 있을까요? 우선은 우리가 해양 플랜트를 조금 알아봐야 돼요. 조선이 조선 수주량 증가에 있어서 여기에만 국한되게 재료가 동반되지는 않습니다. 무슨 이야기냐면은 다양한 부분에서 동반될 수 있는 부분이 있는데 그 다음 부분이 바로 어떤 부분이냐? 바로 해양 플랜트 부분이에요. 해양 플랜트. 오, 플랜트가 혹시 뭔지 아세요? 플랜트 식물 아닌가요? 식물이요? 네. 어떤 식물인가요? 식물이 플랜트라고 하지 않나? 네. 죄송합니다. 네. 영알못이라. 네. 플랜트는 한마디로 조금 이제 건축을 하거나 설계를 한다. 네. 그래서 거기에 이제 뭐 설비를 하는 거를 우리가 네네네. 플랜트라고 해요. 근데 네. 이제 해양 플랜트 같은 경우는요. 네. 이제 어디에서 사용이 되냐면은 풍력 에너지. 예, 해상 풍력 많이 들어보셨죠? 네. 해상 풍력도 플랜트에 들어갑니다. 오, 그리고 네네. 이제 그 우리가 가스나 석유 같은 거를 바다에서 채취를 하는 걸 알고 계시나요? 네. 알고 계시죠? 네네. 이것도 해양 플랜트에 들어갑니다. 아, 네네. 네, 그래서 이제 석유나 가스 채취도 해양 플랜트에 들어가고 해상 풍력 에너지라든가 이런 것도 해상 플랜트에 들어가요. 근데 이런 해상 플랜트가 지금 어떻게 돼가고 있어요? 글로벌적으로 지금 굉장히 핫한 상황입니다. 에너지가 네. 계속 부족하다 보니까. 그래서 이러한 해상 플랜트에 대한 모멘텀도 있다 보니까 지금 추가적으로 계속 모멘텀이 지금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때문에 이런 해상 플랜트까지 영역까지 올라오고 있는 상황이고 그리고 이제 제가 아까 중국 관련돼 가지고 이야기를 드렸지만 중국이 지금 점유율을 우리나라한테 많이 뺏기고 있는 상황이에요. 네. 자, 그런데 아까 제가 뭐라 했어요? 신조선 지수. 예? 신조선 지수. 그게 무슨 이야기냐면 이익이 지금 많이 남는 구조예요. 그러니까요. 거의 160%
앞으로 네, 160 이상. 네, 157 지수니까 굉장히 지금 큰 이 영업이익을 남겨먹을 수 있는 상황이라는 거죠. 근데 수주량 같은 경우는 내년까지 거의 풀로 차 있고 내후년까지도 풀로 차 있는데 여기서 또 문제가 있어요. 어떤 네. 문제냐면은 아까 제가 이제 교체 시기 이야기 드렸죠. 네. 보통 한 20에서 25년 정도가 되면은 선박이 교체 시기가 됩니다. 이제 곧 도래가 됐다라는 거예요. 네. 근데 아까도 이야기 드렸다시피 이게 뭐 몇 달, 며칠 만에 건조가 되는 게 아니기 때문에요. 몇 년 전부터 이제 수주를 넣기 시작해요. 근데 지금 우리나라로 계속 수주가 몰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컨센서스를 보자면은 조선 같은 경우는 올해부터 시작해서 내년부터 본격적인 흑자 전환 시즌이 이제 시작이 된다고 해요. 그래서 이런 부분도 우리가 좀 체크를 해봐야 되는데요. 우선은 제가 좀 몇 가지 좀 보여드리고 싶은 게 있어요. 네. 우선 이런 조선 같은 어떤 차트를 좀 볼게요. 조선 차트. 이게 지금 한국 조선해양 차트예요. 네. 자, 이게 지금 얼마짜리였어요? 10년 전까지만 해도 50만 원짜리였죠. 오. 네, 50만 원짜리였는데 지금 한 10만 원도 안 합니다. 9만 5천 원이죠. 와. 네, 그리고 대우조선해양 볼게요. 대우조선해양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예요. 자, 10년 전쯤 이게 얼마짜리였죠? 32만 원짜리였죠. 32만 원짜리가 지금 얼마예요? 2만 6천 원이에요. 네. 이때 이제 황금기가 이만큼 이때 여기서부터 와. 보시면은 황금기 때 이렇게 올라간 게 보이시죠? 네, 네, 네. 그리고 황금기 끝나고 이렇게 떨어진 게 보이시죠? 네. 그럼 지금 황금기 올라온다고 하잖아요. 네. 이렇게 올라갈 수 있겠죠. 와, 네. 그죠? 그러니까 그냥 단순하게 그 여기서 절반만 볼게요. 절반만. 네. 그냥 절반만 이렇게 보자면은 여기서 절반만 올라가도 2만 5천 원에서 절반만 올라가도 얼마예요? 15만 원, 17만 원이에요. 반만 올라와도 반만 올라와도. 너무 좋을 것 같아요. 지금 이제 네. 조선이 우리나라로 오고 있잖아요. 네. K조선 시대가 오고 있다는 네. 이야기예요. 그러면 더 놀라운 거 보여드릴까요? 네. STX 중공업 보여드릴까요? 네, 네, 네. 얘는 거의 뭐 저세상이에요. 저세상. 어. 예, 저세상입니다. 자, 보여드릴게요. 왜 저세상인지. 1,600만 원짜리가 4,000원, 3,000원 됐어요. 3,000원. 네? 1,600만 원짜리가. 응? 이해되시겠죠? 1,600만 원이요? 1,600만 원짜리가. 160만 원 아니고요? 일주에 1,600만 원짜리가 자, 4,000원, 3,000원 됐어요. 그럴 수가 있다고요? 네. 그러니까 이제 얘는 이제 저세상 간 거죠. 네. 저기 1,600만 원 물려 계시면 혹시 계실 수도 있는데 죄송합니다. 저거는 이제 다음 생에나 조사하시면 될 것 같고 네. 아무튼 지금 이만큼이나 바닥이란 이야기를 제가 좀 드리고 싶은 거예요. 그런데 이제 K조선의 황금기 시절에 절반만 올라와도 우리는 폭발적인 폭등 수익을 낼 수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이런 수익 네. 놓치실 거예요, 시청자분들? 놓치시면 안 되겠죠. 네, 네, 알겠습니다. 아니 네. 근데 지금 아까 강의를 하시면서 네. 라이브 방송도 해 주실 거고 시크릿 종목을 오늘 2개를 주실 거다라고 말씀을 언뜻 하신 것 같거든요. 오늘 2개 주시는 건가요, 그러면? 지금 아니요. 이런 종목들? 시크릿 종목은 원래 목요일은 없어요. 아, 그렇죠. 월, 네. 화, 수까지만 나가고 네네네. 목, 금은 없는 날이에요. 근데 그럼- 이제 이 조선주 같은 경우는 네. 제가 이제 들어오시면은 뭐 시크릿 종목이라고 하기에는 좀 그렇고 네. 그냥 이제 오늘 이벤트 공략주라고 좀 할게요. 이벤트 오, 공략주. 따로 별도로. 그렇죠. 이벤트 네. 공략주 정도로 좀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네. 이벤트 공략적으로 주시고 그러면 라이브 방송에서 이와 관련된 교육을 해 주시는 걸까요? 추가적으로? 네, 이제 오늘 이제 방송 끝나면요. 라이브 방송을 통해서 이 조선 테마에 대한 조금 추가적인 내용 알려드릴 거고요. 이 조선 쪽에서 어떤 종목들 우리가 공부를 하면 좋을까, 어떤 종목을 공략을 하면 좋을까 함께 조금 더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아, 지금 노란톡에서도 과연 이 기대가 모아지고 있는 조선주 안에서 어떤 종목을 소개해 주실 것인지 뭐 대우조선해양, 뭐 HMM 여러 가지 종목들을 좀 말씀을 해주고 계시거든요. 그만큼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시고 관심을 가져주시는 것 같습니다. 오늘 이벤트 공략주를 노란톡방에 들어오시면 공개를 해드립니다. 그리고 라이브 방송을 통해서도 추가적인 교육이 나가니까요. 여러분들 안 들어오시면 안 되겠죠. 지금 차트를 보니까 정말 어마무시하고 전고점의 절반까지만 가더라도 수익률이 200%를 넘어갑니다. 함께하고 싶으신 분들 저희 주토피아로 들어오시기 바라겠습니다. 스마트폰 카메라 켜시고요. 화면 하단에 나가고 있는 QR코드 그대로 스캔하시면 바로 노란톡으로 입장 가능한 입장 링크가 뜹니다. 터치하셔서 바로 들어오시면 될 것 같고요. 저희가 아까 말씀드렸던 이 조선주에 관련해서도 로드맵 제공이 되고요. 또 앞서서 이슈로 다뤄봤었던 2차 전지와 관련된 로드맵도 제공이 됩니다. 그리고 오늘은 시크릿 종목이 안
나가지만 추가적으로 종목에 대해서 또 궁금한 부분이 있으시면 여러분들 물어보실 수 있는 기회니까요. 주저하지 마시고 저희 주식의 유토피아 함께 하셔서 이런 기회들 모두 다 잡아가시면 너무나도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오늘도 굉장히 유익한 시간이었는데요. 함께 라이브 방송도 함께 해주시길 바라면서 저희는 여기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